기자극 라이브 오디오 드라마 248회차 스페셜 데이 작가전 에이드 작가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이드 작가님의 세고로 귀를 물들이는 시간이에요. 자, 새벽꽃 2장 캐스팅 불러드리겠습니다. 여혜림 역할의 레온님, 하진만 역할의 장녹두님, 윤찬성 역할의 박달재님, 상선 역할의 아쭈그리님, 하보희 역할의 미술사가 나리님, 무신 1의 봄봄님, 무신 2의 뮤직보이스님, 무신 3의 스카이님, 무신 1의 명면님, 문신 2의 하령님, 문신 3의 뽀글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전하, 지난달 서송강해 지역에서 올라온 승보를 알리옵나이다. 문골족의 침략이 있었으나 좌우의 중랑장 곽성순이 우리 군사단 20의 피해만으로 대승하였다고 하옵니다. 곽석수는 태부의 추천을 받아 중랑장을 맡았던 자가 아니오. 그가 공을 세웠다면은 능히 명장을 추천한 태부의 안목을 논하지 아니할 수 없겠나이다. 나라의 동량들이 편히 자라도록 자리하시는 전하께 없어 계시거늘 어찌 이 늙은이의 등에 날개를 달려 하시오. 그만들 하시게나. 태부의 가르침을 받은 저희가 어찌 그 당연한 것을 잊겠나이까. 전하께 없어도 능히 아시고 계실 터입니다. 태부하지만 나의 즉위와 함께 일품 최고관직인 태부 자리를 꿰찬 자로 본디의 무신이었더니이다. 아니, 그렇사옵니까, 전하? 능히 그러하다. 대승한 승전보가 하나 더 있나이다, 전하. 일러보게. 본토의 서북 경계 지역인 한위에서 장군 김준방이가 서해 군사 5천을 우리 군사 단 150만의 피만으로 저런 싹수없는. 또한 국토를 지키되 나라를 갉아먹고 고맙고 고가운 무신들의 지주이며 더하여 지난해 말 후주성 대전투의 공과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나이다, 전하. 흥위대 장군, 그것은 당시의 공의 치하가 과하여 도리어 백성을 수탈하는 꼴이 되니 익히해왔던 치하대로만 지급하기로. 우선 그리하고 차후 그와 같은 대승을 거둔 이들이 없으면 재논의하기로 하지로 않았소. 왕실간에 연모하는 이의 원수 필적이었다. 어려운 문제이지요. 전하의 치세하에 더없이 용맹한 장군들이 이 풍요한 땅을 침략하는 왜적을 참으로 숱하게 막아내니 말입니다. 그러합니다. 다만 풍요로운 땅이라 하나 방어전도 전쟁인지라 이미 백성들의 고혈이 이 나라의 승전보를 연있게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겝니다. 태부께서는 어찌 이리 생각이 깊으신지. 객적게 노인네 얼굴에 금치는 그만하시라니까요. 여하간 그러하니 조금이라도 품에하는 것이 많은 이 종자가 전하를 대신하여 부족했던 공의 치하를 도왔나이다. 그러했는가? 과인이 부족하여 태부의 선행을 몰랐지 뭔가. 고맙게 되었네. 아니옵나이다, 전하. 소신의 행동이 다 전하의 뜻에서 비롯되지 않겠나이까? 그 반대겠지. 아, 그러고 보니 그 후주성 전투에는 태부의 손주도 참여하지 않았던가? 예, 전하. 운 좋게 두 번째 높은 공을 세웠습지요. 그래.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아, 그런데 말이야. 예. 금년 초 공과가를 상쇄해야 할 사건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중추한 당후관 유임의 사방권입니다.
흥위위 중랑장 하서헌. 하진만의 손자가 범인인 사건이기도 하지. 맞아, 그랬어. 유임이라면 예부시의 갑과 급제자였던가. 동량이었는데 아쉽게 되었잖는가. 하오나 전하의 지세하에 더없이 지혜로운 문신을 씨앗들 통한 이 풍요한 땅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과인의 치세랄 게 있으려고. 그대들이 자라여 치세 또한 그대들의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저 과인의 할 일이란. 금오의 상장군. 예, 전하. 윤 상장군이 아직 본인의 바뀐 지위가 어색한 모양이야. 그게 다 금패를 안 받아가서 그런 게 아니겠어. 아니면 어제 막 결정되어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소신에게 과분한 자리일 따름이 없나이다. 그래도 금패는 받아가게. 금은 물러서 내 금세 이름을 새겨놓으라 말해두었으니. 슬슬 피곤하지 않은가. 과인은 오수를 취해야겠어. 이만 파하지. 한동안 얌전한가 싶더니 또 꺾이고 싶으셔서 이러시는 거요, 전하. 뒤통수가 뚫리겠어. 제명에 못 죽으려나? 전하, 아니될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러한가. 하긴 후사는커녕 정비도 없으니 또 선왕처럼 바깥에서 데려온다면은 발조차 덜지 않은 허수아비 꼴일 테니. 전하, 그보다 보셔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보셔야 할 것. 꺼내진 말게. 노침의 밀실로 가지. 이는 필시 만인지상의 주목을 끌 투서일 터입니다. 전하께옵서는 근자의 금오의 상장군으로 윤찬석을 올리셨습니다. 숱한 이들은 그것이 전하께 없어 다시금 하진만의 손에 농락당한 결과로 그의 힘을 키워준 악수라 여기겠지요. 심지어 그 하진만조차도 그리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 모두가 같은 생각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투서를 보내는 무명 또한 그러하지요. 어이하여 그리 생각하는가를 감히 밝히자면 윤찬석의 장녀 윤세영 때문입니다. 밝혀져 있기로 그 천방지축은 윤찬석이 사망한 친형의 딸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사실은 가엾은 세자빈과 같은 원수를 지녔을 따름인 또 하나의 가엾은 아이라. 그것을 알고 전하께 없어 윤찬석에게 깊은 뜻을 품었음을 적어도 이 무명은 안답니다. 하여 윤세영이 무엇이냐 하면 전하께서도 짐작하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어디서 과인에게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지. 금일이 풍저창의 빈 곳을 채우는 날이었나이다. 미국을 확인하던 상탕 서씨가 확인하고 곧장 소신에게 가져왔었지요. 미국을 실어온 수레꾼은 평시와 같은 놈이었고. 그러함나이다. 하오나 전에 듣기로 그림자 아래의 무패들 중에서 감쪽같이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실력자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늘 같은 놈인지 알 수 없다. 전하께 이것을 가져오기 전에 나름의 확인을 거쳤사온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론 그렇습니다. 그림자 아래라면 흥림방의 이름일 텐데.
거기가 그렇게까지 커졌는가? 잡술일지라도 변장술이라면 여기저기 쓰임새가 많은 기술 아닌가? 전달자의 소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흑림방이 쓰인 거라면 그 우두머리의 성질을 봐서 무신과 연관된 것은 아닐 터. 또한 문신의 것이라면 일이 복잡하겠고와 과인의 의심을 사느니 그냥 상소문에 끼어 올렸을 것이다. 무엇보다 적어도 필체는 소신의 눈에도 보입니다, 전하. 여인의 것이지요. 확실히 내게도 그리 보여. 허나 필체야 제 부인이나 대필가에게 시키면 될 일이니까. 그보다는 내용이 문제야. 상선은 과인이 지금 짚히는 것에 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글쎄요. 어절고 현명하신 전하의 여심을 감히 이 황관나 불행이 어찌나 읽겠나이까. 솔직해져 보자고 상선. 우리 사이에 가뜩이나 밀실 아닌가? 실록에서조차 지워진 가문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것이 걸리는 것이지요. 역시 과인의 속을 알아주는 것은 부인이 죽고부터는 자네뿐일세. 전하, 그래. 과인은 승하하신 아바마마를 돕던 임가를 떠올리고 있어. 서찰의 무명이 말하는 윤세영이 멸문한 임가의 핏줄이 아닐까 하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도록 쓰여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이 무명이란 자는 그것으로 모자라 과인의 부인 또한 하진만에게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잖아. 여기에 관해서는 상선의 생각은 어때? 과인을 꿰어보려는 속셈인 것 같아. 아니면 윤찬석을 믿어보게 할 속셈인 것 같아. 뭐 결국은 두 가지 전부 해당하겠지. 한데 윤찬석을 믿어보게 할 속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유가 있는지, 하필이면 왜 장녀 윤세영의 일을 언급한 것인지. 하여간 이 무명 이자가 제대로 수를 쓰긴 했어. 과인의 관심을 이리 끌어내지 않았는가 해서 누굴까? 의도는 또 무엇일까? 짐작하는 바가 없으시나이까. 모를 때면 우선 연관성이 가장 커 보이는 놈을 찔러봐야지. 하명하시옵소서. 그래. 가서 윤찬석을 불러오게. 금우위 상장군 윤찬석, 전하를 배움나이다. 일어나게. 금패는 받았는가? 받았습니다. 잘했네. 그런데 과인이 그걸 확인하려고 자네를 부른 것은 아니고. 과인의 신하들이 하는 걱정 중에 가장 큰 걱정이 있지 않은가? 그것에 관하여 그대와 상의할 것이 있어 불렀다네. 소신에게 말씀입니까? 태부나 문화시 중에 아니고요. 그대를 불러서 이상할 게 뭐 있나? 아닙니다, 전하. 문신, 무신의 윗머리들을 불러봐야 과인이 원하는 여인과 혼례 올릴 가능성보다는 짓눌리거나 잔소리나 들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은가? 금울령을 내릴 마음은 서신 모양이지요. 윤찬석. 하진만이 딸 중에 그나마 귀해하였다던 막내 하보희와 혼이 나고 그의 그늘 밑으로 들어선 자. 칼깨나 휘두른다면서 성정은 문신에 가까운 데다 심지어 머리도 제법 돌아가는구나. 이리 가까이 말을 섞어본 적은 처음이라 곧장 과인이 원하는 것이 본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챌 만큼은. 그럼
7년이나 지나 과인의 나이도 이제 1입에 더 가까워지는데 여지껏 죽은 세자빈이 그립다 떼쓰는 데에만 하잘것없는 과인의 힘을 쓰기에는 그렇잖는가? 망극하나이다, 전하. 그대만큼은 꼭 스라의 딸 단자를 올렸으면 좋겠어. 소신의 스라에 혼이 나지 아니한 딸이 둘이 있사온데 어느 쪽을 고심 중이신지 감히 여쭈어도 되겠나이까? 호, 이자가 도리어 과인을 떠보는 것인가? 글쎄, 상장군의 차분하되 휘둘리지 않는 성정 아래 자랐다면 둘 중 어느 쪽이라도 나쁘지 않을. 송구합니다만 전하, 소신의 부족한 딸 중 장녀는 간택을 통과하기도 어렵겠지만 단자를 올리는 것부터 불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감히 전하옵니다. 어째서? 만인지상의 말을 맞고 뛰어들 정도로 별로인가? 송구하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말 좀 끊는다고 죽일 정도로 과인이 배악한 왕은 아닐세. 그리 보였나? 아닐 텐데. 과인은 유약한 왕에 가깝지 않아? 황공하옵나이다. 해서 상장군의 장녀가 어떻기에 그래? 많이 관연합니다. 그것뿐인가? 본디 세영이는, 그러니까 소신의 장녀는 형님의 아이로 어릴 적 양친 전부 잃고 본인 또한 죽을 꼴비를 넘겨 함자에 맡겨진 채 본인의 뿌리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것을 소신의 아내가 기지를 발휘하여 찾아와 양녀로 삼았사온데 말이 길구나. 해서 사정이 딱하여 과하게 오냐오냐 하다 보니 조금 그렇습니다, 전하. 그래, 조금 그렇단 말이지. 예. 한데 어쩌지? 실은 상장군에게 부탁할 단자가 장녀인 윤세영의 것이거든. 과인은 비워놓은 왕비의 자리를 너무 어린 아가씨보다는 말이 통하는 또래로 채우고 싶어서 말이야. 예? 해서 금온령도 최소 22은 된 여인으로 하고 싶었지만은 아무래도 그건 또 대례에 올리기 싫다는 뜻으로 비칠 것 같고 딱 그대의 딸이 생각나서 미리 부탁하려 한 것이거든. 전하. 그래서 그대의 장녀가 혹 정신병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아니옵나이다. 그저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할 따름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 하면 단자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 미리 잘 부탁하네, 상장군. 떠보기는커녕 실제로 윤세영이 임가에 핏줄이든 죽은 형의 딸을 양녀로 입적한 것이 맞든 간에 아끼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도리어 무명이 과인에게 짓거린 말도 모르는 것 같은데 심지어 하진만의 그늘을 벗어나 무신의 중심이 될 욕심조차도 없어 보이니 어찌할까. 어떠셨습니까? 상장군은 아니야. 관련 없을 가능성이 훨씬 커. 상선의 생각도 그렇지 않은가? 그리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서를 보낸 무명의 의도나 정체를 당장 파보기는 어렵겠고 투서의 내용에 관한 진위부터 파헤쳐봐야겠지. 상선, 믿을만하게 키우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하였지? 예, 상설로 있나이다. 근자에는 큰 공사가 없어 빚을이나 주로 하고 있지요. 그 지에게 바깥 나들이를 좀 시켜야겠네.